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살고 계신가요? 퇴근 후 혼자만의 아늑한 원룸에서 넷플릭스를 켜고 배달 앱으로 맛있는 1인분 야식을 시켜 먹는 삶. 미디어에서는 이걸 화려한 싱글이라며 MZ세대의 특권처럼 포장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달콤한 자유를 누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소리 없이 빨아들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연봉 5천만 원을 받아도 1인 가구는 4인 가구의 구성원보다 매년 평균 1,500만 원을 더 길바닥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혼자 배달비를 다 내서 생기는 푼돈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의 조세 시스템과 월가의 거대 자본, 그리고 글로벌 소비자의 기업들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완벽한 싱글세, 즉 독신자 벌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혼자 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을 완벽한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자본주의의 소름 돋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장 내일 아침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기준부터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경제 상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교육비도 안 들고 집도 작은 데 살아도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율은 2024년 기준 무려 35%를 돌파했습니다. 세 집 건너 한 집은 혼자 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재무 상태표를 열어보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47%가 넘습니다. 다인 가구 빈곤율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젊은 층의 과소비 탓으로 돌립니다. 오마카세 가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서 돈을 못 모은다고 비난하죠. 하지만 이건 경제의 본질을 철저히 가리는 기득권의 편리한 변명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1인 가구에게는 완벽하게 역분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대파 한 단이나 양파 한 망을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4인 가족이 먹을 대파 한 단은 3,000원이면 사는데 1인 가구가 썩기 전에 다 먹으려고 깔끔하게 손질된 소포장 대파를 사면 100g당 가격이 무려 3배에서 4배까지 치솟습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소포장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지만 현실에서는 철저한 독신자 징벌 비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기초 비용인 주거, 식비, 공과금 이 세 가지는 사람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n분의 1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냉장고는 돌아가야 하고 세탁기는 돌아가야 하며 겨울엔 보일러를 떼야 합니다. 인터넷 요금도 혼자 낸다고 깎아주지 않죠. 결국 1인 가구는 숨만 쉬고 살아도 다인 가구보다 기초 생존 유지비에 소득의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빼앗기는 구조 속에 던져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제부터 진짜 소름 돋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이나 런던, 도쿄 같은 메가시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싱글 텍스, 즉 독신자 프리미엄은 1년에 무려 7,000달러에서 10,000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죠. 이 막대한 돈은 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까요? 첫 번째 흑막은 바로 글로벌 소비자의 기업과 유통 공룡들입니다. 이들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윤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사냥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단위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주부들은 100원, 200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하지만 1인 가구는 다릅니다. 이들은 퇴근 후 지쳐있고 요리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른바 편리미엄이라는 교묘한 마케팅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편리함이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원가 500원짜리 식재료를 플라스틱 용기에 예쁘게 담아 밀키트로 만들면 15,000원이 됩니다. 포장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나오지만 1인 가구는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대비 마진율이 미친 듯이 치솟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악랄한 포식자는 바로 부동산 자본입니다. 여러분 평당 임대료를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월세와
신림동이나 역삼동의 5평짜리 원룸 월세를 비교해 보시죠. 놀랍게도 5평짜리 원룸의 평당 임대료가 30평대 아파트보다 2배에서 3배가량 훨씬 더 비쌉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부동산 시장의 최하단에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면적당 가장 비싼 돈을 건물주에게 상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돈 냄새를 맡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사모펀드들, 예를 들어 블랙스톤 같은 거대 자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의 도쿄와 영국의 런던을 시작으로 도심의 1인 가구용 소형 임대주택들을 싹쓸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 작은 공간에서 쥐어짜낼 수 있는 임대 수익률이 대형 부동산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요. 결국 1인 가구는 기업에게는 고마진의 소비재를 사주는 호구이고 자본객에게는 매달 가장 높은 비율의 임대료를 바치는 훌륭한 현금 인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자본과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가와 정부는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 그리고 국가 정책에 소름 돋는 이면이 드러납니다. 사실 국가는 1인 가구가 가난해지는 것을 방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금 명세서를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대한민국의 조세 제도와 복지 시스템은 철저하게 정상가족 모델, 즉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가구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주택청약가점제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 모든 혜택의 조건은 단 하나, 가족을 구성할 것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을 내는 평범한 1인 가구 직장인은 연말 정산 때 환급은커녕 싱글세라 불리는 추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청약시장에서는 가점이 낮아 영원히 밀려나고 대출 이자도 더 비싸게 내야 하죠. 정부의 속내는 명확합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1인 가구에게 혜택을 주면 아무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게 무언의 경제적 페널티를 주어 억지로라도 결혼 시장으로 등을 떠밀려는 암묵적인 정책 기조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거대 자본과 유통망에 의해 일상적인 생활비와 주거비로 통장이 텅텅 비어버린 1인 가구들은 결혼은커녕 당장의 생존조차 버거운 상태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페널티를 주면 결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완벽한 근로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1인 가구는 결국 무엇이 될까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형태인 새로운 계급, 바로 구독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과거 중세시대 소장농들이 지주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수확량의 대부분을 바쳤다면 2026년에 1인 가구는 모든 것을 구독하며 살아갑니다. 집은 월세로 구독하죠. 침대와 정수기, 심지어 식기세척기 렌털로 가전제품을 구독합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문화를 구독하고 쿠팡 로켓 배송과 배달 앱의 멤버십으로 식생활을 구독합니다. 자동차마저 쏙 하나 리스로 빌려 탑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온전한 자산은 단 하나도 없이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은 통장에 찍히기가 무섭게 거대 기업과 건물주, 플랫폼의 계좌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영원히 자산을 축적할 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되는 현대판 노예제도가 구독경제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1인 가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과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남긴 끔찍한 타임라인을 우리의 미래에 대입해 봅시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오이토리 사마, 즉 1인 가구 경제가 붐을 이뤘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는 문화를 힙하고 세련된 것으로 포장했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일본 사회의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런 자산도 축적하지 못한 채 늙어버린 고령 1인 가구의 파산입니다. 젊은 시절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소포장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고 모든 것을 렌털하며 살았던 그들은 나이가 들어 소득이 끊기자마자
끔찍한 하류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국가는 이들의 생활보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재정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죠. 이것이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이대로 국가의 정책 변화나 개인의 처절한 각성 없이 지금의 트렌드가 유지된다면 정확히 10년 뒤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노인 빈곤의 쓰나미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혼자만의 공간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누리는 그 작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혹시 미래에 내 자산을 갉아먹는 확실한 마취제는 아닐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인 가구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독한 경제관념을 요구합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고 자본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다 하는 편리한 소비를 과감히 끊어내고 자산의 축적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주체적인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수조 원짜리 비즈니스 모델에 훌륭한 단백질 배터리로 소비되고 계십니까?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냉정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경제적 진실 캐시맨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10년 뒤 운명을 바꿀 작은 트리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뼈 아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혹시 주변에 나 혼자 산다에 푹 빠져 월급을 탕진하는 친구가 있다면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더 소름 돋는 자본의 비밀로 찾아오겠습니다.